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보, 도미니언 증거 보존, 도미니언 장비에 대한 증거 보존이 판사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FBI가 수사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으로 부정선거 관련된 소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자료 퍼가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료 화면은 마음대로 퍼가셔도 됩니다. 저작권 없습니다. 어차피 저도 다 퍼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다루기 때문에 퍼가실 때는 원 출처를 찾아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살을 붙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해를 하거나 과장이 되면은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서너 시간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TV의 마리아 바틸로모 TV랑 전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먼저 내용은 간단한데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제 선거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밀리언 7,400만 표를 얻었고 이 바이든이 8천만 표를 얻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가 6,500만 표를 받았는데 조 바이든이 8천만 표를 받았다. 이 사이버 캔디데이트에 불과하고 유령이죠. 고스트죠. 인터넷에 존재하는 그냥 유령 캔디데이트, 유령 후보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번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7,400만 표를 받았다. 7,400만 표를 받았는데 이 중에 상당히 많은 표를 던져버렸다. 그냥 미싱된 거죠. 트럼프를 찍은 표 중에 굉장히 많은 표가 미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Well, I'm going to use 125% of my energy. 그리고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의 에너지의 125%를 사용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또 이 수프림코트 연방 대법원에 가서 이 승리를 얻어내겠다 이렇게 이제 장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선거 부정이 많았다. 특히 우편 투표 부정이 극심했다. 만약에 이것을 용납하면은 다시는 이 공화당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편 투표가 거의 대재앙에 가깝다.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용은 언론과 관련된 겁니다. 주류 언론들은 사실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팍스TV의 마리아 바틸로머를 상대로 팍스TV 전체적인 논조는 저는 싫어합니다만 어쨌든 마리아 바틸로머는 선거 부정 의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바틸로머에게 이제 용기 있다고 칭찬을 하고 그리고 이 주류 언론들은 조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 아들의 그 랩탑에 나온 여러 가지 추문들 그리고 중국과의 커넥션에 대해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부정선거도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온 중요한 속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FBI가 드디어 부정선거 의혹의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트럼프 선거팀 캠프 내부에 보트 인테그리티 프로젝트 팀이 있습니다. 이 팀에서 그동안 상당한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이 팀이 집중한 것은 통계적인 데이터랑 유권자 자격이 없는데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한 이것은 부정투표입니다. 이중투표죠. 이주에 살면서 저주에 투표를 하는 이런 케이스들. 이것과 관련된 데이터를 상당히 수집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FBI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언급한 필립 클라인 팀의 소송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립 클라인 팀은 5개의 경합주에서 몇만 개의 유효투표지가 버려지고 그리고 수십만 표의 부정투표지가 집계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We are pleased to cooperate with any investigative authority. 수사 권한이 있는 기구와 협력하게 되어서 기쁘다 이렇게 썼습니다.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맷 브레이나드 지난 방송에서 언급한 친구입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 내부의 통계 분석학자입니다. 이 친구가 팀을 이끌면서 그동안 많은 것을 밝혀냈습니다. 트럼프를 찍은 우편 투표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편투표지가 날라온다. 혹은 우편투표지를 받지도 못했는데 어떤 제3자가 자기 이름으로 우편투표를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것 등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차투표입니다. 자, 조지아주에 주소지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사를 갔는데 조지아주에 우편투표를 신청하고 받아서 조지아주도 우편투표 보내고 새로 이사간 주에서도 투표를 하고 이런 주별 교차투표. 그리고 조지아 내부의 주소를 분석을 했습니다. 주소를 분석했는데 실제 거주지가 아니고 우체국이나 UPS 사서함 같은 것을 아파트나 이런 실제 거주지로 위장을 한 다음에 우편투표를 받아서 우편투표를 한 케이스입니다. 만약 이런 짓을 조지아주에 저지르면 조지아주의 형벌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징역 10년 혹은 벌금 10만 불. 이 맷 브레이나드는 몇 시간 전에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FBI는 현재 나와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금 행동에 나섰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법 투표지 증거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모레 화요일까지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데이터와 애드레스, 폰 넘버 이런 것들을 FBI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FBI는 BIP 파인딩스 아주 이제 신속한 증거물로 처리를 해서 수사를 착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파웰 소송팀이 굉장히 좋은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현재 조지아주에서 가장 심각한 부정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곳은 아틀란타입니다. 아틀란타 도시가 있는 폴턴 카운티인데 폴턴 카운티에 있는 도미니언 선거 장비에 대해서 리셋을 하거나 증거 자료를 훼손하는 짓을 못하겠습니다. 즉 도미니언 장비에 대한 증거 보존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티모시 C. 배튼 판사의 명령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preserve the voting machine, 도미니언 보팅 머신을 이제 보존해라. 그리고 이 wiping of data,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을 못하게 해라. 이렇게 안에 있는 내부 이제 로그 데이터를 완전히 확보할 수 있는 명령문을 받아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로그 데이터가 있으면은 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범죄의 경우 증거를 찾는 것은 대단히 힘들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증거를 지우는 것도 대단히 힘듭니다. 제대로 증거가 보존되고 로그 데이터가 확보만 된다면 쉽게 디지털 범죄 흔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어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금 이 페이스북, 구글, 트윗의 섹션 230 지금 이 빅테크의 가장 큰 문제는 언론, 출판자로서의 권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즉 검열하고 삭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글들이나 만든 방송을 검열하고 삭제하고 또 경고를 때리고 이러는데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의무는 면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셔널 시큐리티 컨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적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서 외부의 적은 중국이나 북한, 이란 같은 것을 의미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팀이 중국과 관련된 모종의 이 대선 개입에 대해서 증거를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빅테크에게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펜실베니아 주 소송, 그러니까 선거, 부정선거 관련된 소송과 별개로 펜실베니아 주의회에서 대통령 선거인단 임명권을 주의회가 행사하겠다는 그런 결의안을 이미 내놓았습니다. 서명 작업에 이미 착수를 했는데 현재 한 30명, 상원에서는 한 8명 정도가 확보가 됐고 계속 늘어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트윗이 언급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인정하는 거랑 선거인단을 임명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certification of election 이것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는 것은 주지사나 주 국무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소송들이 사실은 이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나 선거인단, 이 대통령 선거인단을 임명하는 것은 이 certification of elector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권리를 이제 주의회가 행사하겠다. 지금 그런 결의안을 주의회가 준비 중입니다. 사실 이 결의안이 통과되고 과반수가 이것을 이제 사인을 하게 되면 펜실베니아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버지니아주에서 심각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증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주를 상대로 이제 조만간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캘리포니아, 텍사스에서도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캘리포니아, 텍사스도 이제 소송이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뉴욕도 소송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소송이 거의 이제 이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사실은
이 도미니언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한 겁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 주커버그의 돈 4천억 원이 살포가 되어서 이 돈이 집중적으로 들어간 것이 벨롯 드랍박스입니다. 이 대도시 주변에 벨롯 드랍박스를 몇백 개를 깔아두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우체국처럼 넣었는데, 그러나 우체국에 가서 소인을 받지 않고 선관위 직원들이 혹은 정체 모를 사람들이 그 벨롯 드랍박스 안에 있는 걸 가져와서 바로 개표소로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심각한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무너진 거죠. 도대체 누가 수거하는지 여기에 아무런 마킹이 없습니다. 우체국으로 가게 되면 우체국에서 언제 받았다, 그리고 딜리버리 되면 소인이 지킵니다. 통상적으로 우체국에 넣으면 그것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카운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카운티에서 이제 다 이 등록이 되고 이제 레지스트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개표소로 오게 되는데, 드랍박스에 있는 것은 도대체 아무런 소인도 지키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수거해서 개표소로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서 심각한 이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무너진 거죠. 이게 나중에 중간에 바꿔치기 됐는지, 트럼프 찍은 것은 어디 딴 데로 버려졌는지, 혹은 유령표가 드랍박스에 추가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드랍박스 벨롯, 이 드랍박스 안에 있는 투표용지는 불법이다, 일리걸이다, 그리고 블락 서티피케이션, 이것의 인정을 막아야 된다, 이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굉장히 근거가 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우편투표로 확대하고 드랍박스를 위스콘신 전역에 설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프로시저나 프로세스에 관해서 법적으로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법이라는 거죠. 이런 중요한 선거 규칙에 대해서 위스콘신 주의회나 주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딱히 규정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실제 위스콘신 선관위 담당자도 여기에 들어온 벨롯은 정확하게 이 서티파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unmailed and unpostmarked, 우체국을 통하지도 않고 unmailed고 그 다음에 unpostmarked, 아무런 소인이 찍히지 않습니다. 이런 뭉치표들이 그냥 벨롯 박스에서 바로 개표소로 날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스콘신에는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보터 아이디법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보터 투표하는 유권자의 신분증을 보여줘야지 뭘 할 수가 있는데, 이 벨롯 박스에 들어있는 우편투표는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벨롯 박스 안에 있는 벨롯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편투표가 이 벨롯 박스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도 위스콘신주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개구멍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드랍박스 안에 있는 벨롯은 무효다, 이런 소송을 들어갔습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위에 보시면 impossibility of identifying ballot, 드랍박스에 있는 우편투표는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스콘신 주에 있는 보터 아이디, 유권자 아이디를 확인하는 그 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위스콘신의 헌법과 충돌한다, 위헌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위스콘신주나 조지아주나 이 리카운팅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도미니언 버링 머신은 QR코드만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누차 반복을 하지만 이 벨롯 마킹 디바이스나 우편투표나 이렇게 제가 마킹을 합니다. 그것을 집어넣으면은 저렇게 QR코드가, 그 마킹한 내용이 QR코드 안에 담겨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위에 있는 것은 지역구 이런 것과 관련된 QR코드고, 밑에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한 항목에 대한 QR코드입니다. 자, 그럼 오른편을 보시면 내가 찍은 항목들이 저렇게 이제 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을 보면 QR코드가 있는데, 도미니언 장비는 저 QR코드만 읽습니다. 활자로 된 것을 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조지아주와 위스콘신주는 수개표를 했다고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냥 모아가지고 광학 스캐너에 집어넣는 게 답니다. 광학 스캐너에 집어넣으면은 어차피 저 QR코드만 읽게 됩니다. QR코드만 읽게 되면은 저 QR코드 값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QR코드 값은 이미 조작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리카운팅을 100번을 해도 똑같이 조작된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스콘신에서는 그것과 별개로 부정투표지로 의심되는 것이 수천 장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MLW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인이 있는 2,000장의 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2,000장의 표에 모두 MLW, 저 똑같은 사진이 똑같은 필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개표 그래프 상으로 가장 황당한 수치가 나온 것은 사실 위스콘신주입니다. 위스콘신주에서 이 밀워키 지역을 까니까 바로 13만 면체표가 수직으로 올랐습니다. 그동안 이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표가 300표 늘었습니다. 저게 가장 황당한 이제 그래프였죠. 이것은 제가 다른 곳에 올린 글이지만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긴 카운티는 2497, 바이든은 477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뭐 500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비슷합니다. 자, 전국적으로 트럼프는 2497개 카운티에서 이겼습니다. 바이든은 477 카운티에 이겼습니다. 오바마 같은 경우는 900 카운티에서 이겼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많이 했지만 오바마는 900 카운티에서 승리를 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이든은 500도 안 되는 카운티에서 이겨가지고 8천만 표를 얻었어요. 8천만 표.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 방송도 이제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봐주시기 바랐는데 지금 이 선거 부정의 의혹이 사실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커버그는 4천억 원을 살포를 했습니다. 4천억 원을 살포를 하고 이번에 코비드를 이유로 컨솔리데이티드 카운팅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즉 대도시에 예전 같으면은 카운티별로 선관위에서 아니면 뭐 학교, 도서관 이런 데서 조그맣게 모아가지고 거기서 가서 집계해서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군데 집중을 했습니다. 체육관 같은 거대한 곳에 그냥 다 가져와가지고 깐 거죠. 주커버그는 경합지, 자, 이 승부를 가를 수 있는 경합지 집중적으로 돈을 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일 집중 카운티 센터를 만들고 아까 앞에서 언급됐던 드랍박스를 여기저기 막 설치를 했습니다. 경합주 전역에 드랍박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드랍박스는 우체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누가 관리하는지도 모릅니다. 선관위가 한다고 하지만 제3의 용역업체들이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황을 봤을 때 개표를 주도했던 CTCL은 친민주당 소속입니다. 친민주당이 친민주당 하청업체를 이용해서 수거를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도시 몇 군데서 뭐 필라델피아, 뭐 아틀란타, 그리고 디트로이트 이런 몇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어마무시한 이 부정선거 의혹이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상적으로는 자기들이 이제 이 시드니 파웰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은 이렇게 세팅을 했죠. 세팅을 했는데 트럼프 표가 너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십만 표를 집어넣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이 통계적인 애너멀리가 나온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 같으면은 예를 들면 충청도 대전이라고 칩시다. 충청도 다른 지역에서는 개표가 끝났습니다. 트럼프가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전은 이 개표를 못하게 이제 딱 스탑을 시킨 다음에 엄청난 이제 이 부정 투표지를 가져와서 물론 아직까지는 의혹인데 그걸 집어넣어서 그걸 이제 다 꺾고 트럼프를 꺾고 이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천문학적으로 낮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문학적인 이 통계적 애너멀리가 폭발한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유권자들이 현재 마크 주커버그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이 드랍박스와 그리고 단일 이 컨솔리데이티드 카운팅 센터를 이용해서 이런 어마무시한 부정선거를 저지른 게 아니냐, 네가 돈을 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주커버그를 일단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쓴 글인데 스티브 배너는 한 주가 부정선거로 인정을 포기하면 줄줄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스콘신에서 재검표가 진행 중인데 가장 엄격하게 진행한 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칭을 하지 시그니처 매칭이나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리걸 보터 이 불법 이제 유권자들을 걸어내는 캔버싱 작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리카운트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제 부정의 의혹, 투표지 자체가 좀 사인이 똑같은 게 있어서 부정의 의혹이 있다. 이런 것들만 지금 추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스콘신은 우편 투표를 하려면 서면으로 리튼 애플리케이션,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미러키에서 6만 장, 메디슨에서 4만 장, 총 10만 장의 우편 투표에 대한 신청서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위스콘신은 선거법이 엄격해서 이 경우 부정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만약 위스콘신 주정부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다면 아마 10만 장을 무효 처리하고 트럼프 승리를 선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스콘신 주정부가 이것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단순 리카운트, 단순 재개수만 한 자료를 이제 드러내면 바이든이 한 300표 정도 더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불법 투표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마 내일이나 오늘이나 내일쯤 위스콘신에서는 발표가 될 건데 이 경우 곧바로 트럼프 소송팀은 여기에 소송에 들어갈 것입니다. 즉, 저 10만 장의 신청서를 찾을 수 없는 저 10만 장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이제 진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뭐 위스콘신 주 법에서 이제 처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궁극적으로 이제 대법원으로 갈 수 있는데 위스콘신 주를 담당하는 것은 현재 에이미 바렛 판사 대법관입니다. 그래서 뭐 위스콘신 주도 아주 이제 희망을 걸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저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위스콘신 리카운트는 이 not about finding mistakes in counting. 단순히 이제 이 계산하는데 실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It's about finding people who have voted illegally. 불법으로 투표를 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that case will be brought after the recount is over. 자, 리카운트가 끝나면 이 케이스는 이제 끄집어내질 것이다. 그냥 이제 만약에 자신들이 이제 검색을 하고 만약에 이것을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주류 언론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류 언론은 부정투표가 어디 있냐 그런 건 없다. 이렇게 그냥 완전히 뭉개고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킹 뉴스. 바이든 부부는 백악관 애완동물로 현재 키우고 있는 이제 저먼 셰퍼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캣, 고양이를 가져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브레이킹 뉴스 속보라고 올리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7,400만 표 얻었다. 저기도 트럼프가 얻은 표 중에 상당 부분은 버려졌습니다. 자, 오바마도 많이 얻었습니다. 오바마도 인기 있었습니다. 오바마도 이제 6,900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저렇게 투표를 하고 8천만 표를 얻었습니다. 바이든은 정상적인 캔디데이트가 아닙니다. 이 후보자가 아닙니다. 바이든은 인터넷이 가공으로 만든 사이버 후보자입니다. 사이버 후보자. 그리고 퍼펫이죠. 퍼펫입니다. 저렇게 선거운동을 했는데 8천만 표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가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뭐 소송이나 뭐 수사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방송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는 오바마가 왜 8천만 표가 나올 수 없는가, 이 선거에 어떤 심각한 통계적인 문제가 있는가를 정리해서 또 방송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